기사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서 폭삭 소가수다를 소개해드리면서 다음엔 이 작품을 기대해 보시라 했던 바로 그 작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국민 엄마라 불리는 김혜자 씨의 작품이어서 그리고 임영웅 씨가 OST로 참여를 해서 더욱더 화제를 모았는데 김혜자 씨가 이 방송을 앞두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은퇴 가능성, 은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과연 그 발언은 어떤 속내가 숨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김혜자 씨의 열연이 돋보이는 이 드라마는 실제로 어땠는지, 아울러 임영웅 씨가 부른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OST는 어떤 형태로 접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자 씨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씨 1941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84입니다. 80대 중반인데 근데 보면은 이번에 작품에서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나이를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되게 꼿꼿하고 또 소녀다운 그런 감성도 유지하고 계신데 이분이 방송 시작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서 어찌 보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5년 전 김혜자 씨에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안긴 눈이 부시게 이 작품의 제작진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김혜자 씨에게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김혜자 씨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혜자 씨는 이 작품은 김석윤 감독님을 비롯해 모두 다 저를 도와주니 연기하는 게 수월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1년을 아주 즐겁게 보냈다. 방송 만든 걸 보니 감사하다. 즉 완성도가 높고 이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고픈 게 연기밖에 없고 관심도 연기밖에 없다. 그냥 이것밖에 모른다.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아주 빵점이다. 연기하는 게 좋고 행복했다라고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많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실제적으로 나이나 모등을 생각하면 저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더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로 보나 실제적으로 저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이란 단어를 김혜자 씨가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이건 좀 의미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어느덧 80대 중반을 바라보는 김혜자 씨의 이 돌발 발언에 이날 진행을 맡은 박경림 씨는 꼭 다음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김혜자 씨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이미자 씨의 그 은퇴를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랬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2부까지 보고 좀 느꼈어요. 그만큼 이 작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은 활용점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지. 이 정도 작품이면은 내가 김혜자의 긴 연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마침표를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길래 김혜자 씨가 그토록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는 걸까요? 일단 이 작품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이 배경입니다. 김혜자 씨는 1회 말미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김혜자 씨는 80에 눈을 감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난 재회한 남편은 30대입니다. 배우 손석구 씨가 연기하죠. 자, 그럼 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김혜자 씨가 이분이 일수일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오물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하는 이유는 하반신 마비인 남편을 건사하기 위해서요. 남편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그랬듯 소녀처럼 돌아가는데 이런 남편이 먼저 죽게 되죠. 근데 그 남편이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루하루의 정이 쌓여서 당신은 오늘이 가장 예쁘다. 그러다 보니까 김혜자 씨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남편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죽고 나서 남편은 30대의 모습을 하고 있냐고요? 이 작품은 여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굉장히 슬프고 무섭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정말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옵니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자, 천국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나이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김혜자 씨는 남편의 얘기, 당신은 지금이 너무 예뻐, 제일 예뻐, 이 생각만 듣고 난 80세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천국에서도 되게 의아해요. 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라고 당황하는데 원하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남편을 찾아가는데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은 30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김혜자 씨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래 놓고 자기는 30대의 얼굴로 돌아가 있다. 그 이야기인즉 그만큼 김혜자 씨가 연기한 이 인물이 얼마나 남편을 극진히 사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작 발표회에서 김혜자 씨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끔찍할 정도다.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저 혼자 젊어져 있으니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김혜자 씨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는 여자 주인공으로 이미 캐스팅이 돼 있었죠. 그럼 남자 주인공으로 손석구 씨가 발탁되는 과정에서는 김혜자 씨가 직접 캐스팅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손석구 씨 하면은 얼마 전까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그때 그 작품을 보고 김혜자 씨가 손석구 씨의 연기력에 반하고 저 배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 좋은 배우라고 느꼈다. 김석윤 감독이 남편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길래 손석구가 남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보니 생각과 같았다. 나이가 어리지만 리드를 잘해줬다. 남편같이 버텨줘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손석구 씨 입장에서는 나의 해방일지 이후에 대세 중에 대사가 됐는데 왜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는 김혜자 선생님이 나를 픽했다고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했다. 멜로물이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손석구 씨는 그 당시에 대본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김혜자 씨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얘기에 흔쾌히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여기에 배우 한지민 씨도 참여합니다. 한지민 씨는 김혜자 씨와 함께 과거 눈이 부시게도 함께 했는데 그때는 같은 역할이었어요. 주인공의 젊은 시절은 한지민 씨가 연기하고 노년은 김혜자 씨가 연기를 하게 됐었죠. 자, 한지민 씨는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눈이 부시게에서는 김혜자 선생님과 같은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 만날 일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번에는 사랑 넘치는 부부 사이에 끼게 되는 눈의 가시다. 손석구, 김혜자 부부 사이에 제3의 인물로 한지민 씨가 맡은 역할에 끼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적 관계인데 할 수 있겠냐고 감독님이 물으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있었는데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자와 함께 연기를 한다. 이게 가수를 치자면은 남자 후배들이 나훈아와 한 무대에 선다거나 혹은 여자 가수들은 심수봉과 듀엣을 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첫 방송은 어땠을까요? 지난 19일 첫 방송됐는데 시청률 무려 5.8%, 2회는 6%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첫 회에서는 이 일수업을 하는 김혜자 씨의 모습이 그려졌고요. 그러다 남편이 결국은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김혜자 씨도 죽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승길인데 이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승까지 가는 길도 버스를 부를 수도 있고 전철을 부를 수도 있고 비행기를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혜자 씨는 지하철을 선택을 해서 타고 가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잔뜩 있죠. 죽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옥행역에 딱 멈추니까 문이 딱 열리고 그때부터는 죄가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다 빨려 나갑니다.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옥행으로 다 딸려가요. 그리고 쭉 달려와서 천국에 딱 도착을 하고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하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승의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놓고 가십시오라고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명웅 씨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이승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이명웅 씨의 포스터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OST를 이명웅 씨가 불렀는데 이명웅 씨의 콘서트 포스터를 죽은 후에도
소중하게 들고 온 망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승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는 이명웅 씨의 포스터를 아쉽게 딱 내려놓는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컨텐츠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 여러분들께 좀 더 심층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그럼 이명웅 씨와는 어떻게 이 작품이 접목이 됐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동명 OST는 지난 4월 20일 기준으로 벌써 242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명웅 씨는 감기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이 가창력을 뽐냈는데 지난 17일 유튜브 이명웅에는 제 생각에는 토요일까지도 감기가 낫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자신의 목 상태를 걱정을 했는데 녹음을 진행하면서는 콧소리 안 나냐, 내가 듣기에는 감기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여기에 프로듀서는 콧소리 안 들리고 오히려 가벼운 톤으로 잡은 것 같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이 드라마와 잘 접목이 되는지는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럼 어느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김혜자 씨가 남편의 죽음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그 장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노래가 깔립니다. 정확히는 1화에 36분 30초 정도 가량이 흘렀을 때 그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화에서도 흘러나옵니다. 2화에서는 다리를 다친 자신 때문에 홀로 힘들어했을 이 아내 해숙, 즉 김혜자 씨를 떠올리면서 자책하는 남편이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 여기에서 이명웅 씨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다시 한번 흘러나옵니다. 정말 그 해당 화면과 그 상황, 정서와 노래의 멜로디, 그리고 가사가 찰떡처럼 잘 들어맞거든요. 이 드라마를 저는 전반적으로 다 쭉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우선은 이명웅 씨의 노래가 언제 들어갔는지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부터 찾아보시면은 그 장면에 매료돼서 결국은 이 드라마를 모두 보시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이 드라마 홍보 관련해가지고 유료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홍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폭삭 소가수다를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 힐링이 됩니다.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한번 권해드리고요. 자, 이 작품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저희가 추가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